저희 채널에 처음 오셨다면 꼭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새 영상이 올라올 때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F-102 델타 대건은 대한민국 공군 역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 전투기 중 하나로 특히 델타익 구조를 가진 최초의 요격기라는 점에서 상징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다. 이 전투기는 미국에서 개발된 초음속 요격기로 당시 냉전 체제 속에서 빠르게 발전하는 공중 전력의 흐름을 반영하고 있었다. 한국 공군이 F-102를 도입한 것은 단순히 새로운 전투기를 확보하는 차원을 넘어 첨단 항공 기술과 전술을 직접 경험하고 적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델타익 구조는 고속 비행과 안정적인 요격 임무 수행에 유리한 특성을 지니고 있었으며, 이는 한국 조종사들에게 새로운 비행 방식과 전술적 운용 능력을 익히게 했다. 또한 이 기체는 레이더와 미사일 중심의 무장체계를 통해 기존의 기관포 중심 공중전 개념에서 벗어나 보다 현대적인 방공 개념을 도입하는 계기가 되었다. 비록 운용 기간은 짧았고 유지 비용과 기술적 한계로 인해 오래 지속되지 못했지만 F-102 델타 대건은 대한민국 공군이 초음속 시대와 현대적 요격 작전에 본격적으로 발을 들여놓게 한 기념비적인 존재였다. 현재는 역사 속 기록과 일부 전시된 기체로만 남아있지만 그 의미는 여전히 크다. 본격적인 초음속 요격기로 도입된 F-102 델타 대건은 대한민국 공군의 북방 방공 임무 수행에 중요한 역할을 맡았다. 당시 한반도는 냉전의 긴장 속에 있었고, 특히 북한 공군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보다 빠르고 강력한 요격기가 필요했다. F-102는 델타익 설계를 바탕으로 마하 1을 넘는 속도를 낼 수 있었고, 첨단 레이더와 미사일 무장을 통해 적 항공기의 침투를 조기에 발견하고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었다. 이러한 성능 덕분에 한국 공군은 기존의 프로펠러기나 초기제트 전투기에 비해 훨씬 향상된 방공 작전을 전개할 수 있었다. 특히 북방 지역에서의 초계와 요격 임무는 국가 안보의 최전선 역할을 했으며, 이는 단순한 전투력 증강이 아니라 군사적 억지력 강화에도 기여했다. 비록 기술적 한계와 짧은 운용 기간으로 인해 곧 더 발전된 전투기들의 자리를 내주었지만, F-102가 보여준 초음속 요격기의 경험은 후속 전투기 운용과 전술 발전의 기반이 되었다. 결국 이 기체는 단순한 무기체계가 아니라 대한민국 공군이 현대적 방공 능력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교두보 역할을 한 셈이었다. F-102 델타 대건은 1960년대에 대한민국 공군에 제한적으로 도입되었으며 운용 기간도 비교적 짧았다. 당시 한국은 냉전 구도 속에서 급격히 변화하는 안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전투기를 필요로 했고, 미국으로부터 지원을 받아 F-102를 확보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 기체는 본래 미국 공군에서도 오래 사용되지 못한 기종으로 기술적 한계와 높은 유지 비용이 문제로 지적되었다. 한국 공군이 보유한 F-102의 수량은 많지 않았기 때문에 대규모 작전에 투입되기보다는 특정 지역의 방공 임무나 훈련용으로 운용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당시 국내 정비 능력과 부품 조달 체계가 충분히 뒷받침되지 못했기 때문에 기체 가동률이 낮아지는 문제가 발생했다. 결국 F-102는 도입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차세대 초음속 전투기인 F4 팬텀 2와 F5 전투기로 점차 대체되었다. 비록 운용 기간은 짧았지만 F-102를 통해 한국 공군은 델타익 구조와 초음속 요격 개념을 직접 경험하며 전술적 지식을 축적할 수 있었다. 따라서 이 전투기는 실질적인 전력 강화에는 한계가 있었지만 한국 공군의 현대화 과정에서 중요한 징검다리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평가된다. F-102 델타 대건은 당시로서는 매우 첨단적인 레이더와 미사일 무장을 갖춘 전투기로 대한민국 공군의 방공 능력을 크게 향상시켰다. 이전까지 한국 공군은 주로 기관포를 주 무장으로 하는 전투기를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적 항공기를 요격할 때 근접 교전이 필요했다. 그러나 F-102는 최신형 레이더 시스템을 통해 원거리에서 목표를 탐지하고 추적할 수 있었으며, 이에 따라 적기의 접근을 훨씬 더 빠르게 파악할 수 있었다. 또한 AIM-4 팔콘 미사일과 같은 공대공 유도 미사일을 장착하여 근접 교전 없이도 적을 격추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무기의 업그레이드를 넘어 한국 공군의 작전 개념 자체를 바꿔놓았다. 조종사들은 새로운 전자장비와 미사일 운용 전술을 훈련받으며 방공 작전을 현대적인 방식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F-102는 한반도 상공에서의 방공망을 더욱 강력하게 만들어주었고, 이는 북한 공군의 위협에 대응하는 데 있어 중요한 심리적, 전략적 억제 효과를 발휘했다. 비록 운용 기간은 길지 않았지만 레이더와 미사일 기반 방공 전력의 기초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F-102의 기여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F-102 델타 대건은 도입 당시 첨단 전투기로 평가되었지만
실제 운용 과정에서는 높은 유지비와 기술적 한계가 드러났다. 우선 이 기체는 델타익 구조와 초음속 성능 덕분에 빠른 요격 능력을 갖추고 있었지만 기체 정비가 까다롭고 부품 수급이 원활하지 않아 가동률이 낮아졌다. 또한 레이더와 미사일 무장이 도입 초기에는 획기적이었지만 곧 더 발전된 전자장비와 무장을 갖춘 차세대 전투기들이 등장하면서 경쟁력을 잃게 되었다. 특히 F4 팬텀2는 공대공과 공대지 임무를 모두 수행할 수 있는 다목적 전투기로 F-10이 보다 훨씬 뛰어난 성능과 작전 범위를 제공했다. 이로 인해 한국 공군은 제한적으로만 활용되던 F-10E를 점차 퇴역시키고 대신 F4 팬텀2와 F5 전투기 같은 차세대 전력으로 전환하게 되었다. 이러한 교체는 단순히 기체의 수명을 고려한 결정이 아니라 보다 효율적이고 강력한 전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었다. 결국 F-10E는 짧은 운용 기간에도 불구하고 한국 공군의 초음속 전력 강화에 일시적으로 기여했으나 기술적 제약과 유지 부담 때문에 오래 남지 못하고 후속 기종에게 자리를 내어줄 수밖에 없었다. 현재 F-10E 델타 대거는 더 이상 실전에서 운용되지 않지만 일부 기체가 기록과 전시물의 형태로 남아 대한민국 공군 현대화 과정의 중요한 상징으로 기억되고 있다. 이 전투기는 짧은 기간 동안만 사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공군이 본격적으로 초음속 요격기와 현대적 방공 개념을 경험하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따라서 군사적 효용성은 제한적이었을지라도 역사적 의미는 매우 크다. 오늘날 전쟁기념관이나 공군박물관 등에 전시된 F-10E는 단순한 퇴역 기체가 아니라 당시 대한민국이 어떠한 도전을 겪으며 첨단 전력을 확보하려 했는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로 평가된다. 방문객들은 이 전투기를 통해 1960년대 냉전기의 안보 상황과 한국 공군이 직면했던 현실을 이해할 수 있으며 동시에 기술 발전의 흐름을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조종사와 정비 인력들이 겪었던 훈련과 경험은 기록으로 남아 후대에 전해지고 있다. 이런 점에서 F-10E는 단순한 과거의 무기가 아니라 대한민국 공군이 세계적인 수준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거쳐야 했던 하나의 역사적 발자취로 자리매김한다. 결국 전시된 기체들은 공군 현대화의 도전과 성취를 상징하는 소중한 유산으로 남아있다.